친구여, 만약 당신 손에 100경 달러짜리 수표가 쥐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라 감조차 안 오시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경 달러, 즉 약 13억 경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지금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경제 규모, 즉 전 세계 GDP를 싹 다 합쳐도 겨우 105조 달러 남짓이거든요. 다시 말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 차, 주식, 금, 가상화폐, 그리고 80억 인류가 평생 버는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아도 이 자산의 겨우 0.0001%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구에 사는 80억 명의 인간 모두에게 이 돈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당신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단 하루 만에 125억 달러, 즉 16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거부가 됩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과 목성 사이 우리에게서 약 3억 7, 0만 킬로미터 떨어진 차가운 소행성대에 실제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대 금속 덩어리, 바로 16푸시케의 이야기입니다. 지름 226킬로미터,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에 맞먹는 이 거대한 소행성은 우리가 흔히 보는 칙칙한 돌멩이나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스펙트럼 분석과 레이더 관측으로 확인한 결과 이 녀석의 몸통 전체는 순도 높은 니켈과 철,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과 백금 같은 희귀 귀금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당장 우주선 보내서 저 소행성에 빨대 꽂고 금속 좀 긁어오면 전 인류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정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소행성에서 단 1%의 금속이라도 지구로 가져오는 순간 그 즉시 공급 과잉으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폭망하면서 105조 달러 규모의 지구 경제 시스템 전체가 완전한 폐허로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요. 모든 인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는커녕 지구의 금융 체계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도 있는 우주의 미친 시한폭탄인 셈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려 12억 달러, 약 1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2023년 10월 푸시케 탐사선을 저 멀리 우주 한복판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단 1g의 금도 지구로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심지어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저 위험천만한 금속 덩어리를 향해 나사는 도대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저 차가운 쇳덩어리 소행성 속에는 100경 달러라는 황금 따위는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인류의 상식을 뒤흔들 거대하고도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소행성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영화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같은 데서 흔히 보던 푸석푸석한 우주 돌멩이, 혹은 먼지와 얼음이 대충 뭉쳐진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의 운석 덩어리를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130만 개가 넘는 소행성의 99%는 전부 그런 녀석들입니다. 2018년 일본의 하야부사 2호 탐사선이 착륙했던 소행성 류구나 나사가 흙을 채취해온 배누 같은 녀석들만 봐도 그래요. 바짝 마른 흙더미와 자갈이 위태롭게 뭉쳐있는 말 그대로 우주의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죠. 그런데 19세기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거대 레이더 망원경과 전 세계의 거대 천문대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암흑속을 조사하다가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묘한 괴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행성과학자이자 소행성 연구의 권위자인 클라크 R. 체프먼 박사를 비롯한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에서 튕겨나오는 전파와 빛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반적인 소행성이라면 레이더 전파를 쐈을 때 흙이나 돌에 흡수되어 희미한 신호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16푸시케가 뿜어내는 반사 신호는 마치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거대한 거울이나 강철판에 전파를 쏘았을 때처럼 쨍하고 강력하게 튕겨나온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푸시케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무려 3.4에서 4.1g. 우리가 흔히 보는 소행성들의 밀도가 1.2에서 1.9g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이 녀석은 일반 돌멩이 소행성보다 무려 2배 이상 무겁고 빽빽한 순수 금속 덩어리라는 뜻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밤하늘 한복판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길이의 강철 덩어리가 혼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거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잠깐만, 이게 대체 말이 되나? 우주에서 별이나 행성이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가스와 먼지가 뭉쳐서 우주 먼지가 되고, 그 먼지들이 모여서 작은 돌멩이가 되고, 그 돌멩이들이 서로 끌어당겨 암석 행성이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우주의 기본 공식이잖아요. 어디를 봐도 우주 한복판에서 홀로 순수한 쇳덩어리만 깨끗하게 뭉쳐서 자라는 자연 현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흙도 없고 돌도 없고 얼음도 없이 오직 단단한 니켈과 철로만 이루어진 지름 226km짜리 거대한 괴물 소행성이라니요. 이건 마치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을 걷다가 나무나 바위 대신 완벽하게 재련된 강철 스핑크스 하나가 홀로 서 있는 걸 목격한 것만큼이나 이상하고 기괴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태양계 형성의 법칙이 완벽하게 틀렸거나 아니면 이 소행성이 태양계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소름 끼치고 참혹한 비극의 시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저 미스터리한 금속 괴물은 어디서 온 걸까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45억 년 전, 과연 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게는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기괴한 금속 괴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슈퍼컴퓨터로 태양계가 태어나던 45억 년 전의 시계 태엽을 거꾸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화면 끝에서 감히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하고도 거대한 우주적 대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행성 충돌 이론의 선구자이자 운석학의 전설적인 인물인 유진 슈메이커 박사, 그리고 프랑스 코트다주르 천문대의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파트리크 미셸 박사는 컴퓨터 모형을 통해 푸시케의 과거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45억 년 전 태양계가 막 태어났을 무렵의 우주는 그야말로 미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질서정연하게 행성들이 궤도를 돌던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죠. 수백 개가 넘는 원시 행성들이 서로의 궤도를 침범하며 미친 듯이 엉켜있던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푸시케는 그저 작은 소행성이 아니었습니다. 화성이나 지구처럼 우주의 먼지와 암석들이 끌어당겨져 뭉치면서 지름 수백 킬로미터 크기까지 거대하게 자라나던 행성 씨앗, 즉 태아 단계의 원시 행성이었습니다. 행성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거대해지면 내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체 중력과 방사성 원소의 열 때문에 행성 전체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대한 용암 바다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때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 작동합니다. 가벼운 규산염 같은 암석 성분은 둥둥 떠올라 겉면에 단단한 지각과 멘틀이 되고, 무겁고 빽빽한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성분은 중력 때문에 행성의 가장 깊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불타오르는 금속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구의 깊은 속살처럼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이 녀석도 차곡차곡 겉껍질을 키워가며 지구나 화성 같은 번듯한 암석 행성으로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주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화성 크기만한 다른 원시 행성 하나가 시속 수만 킬로미터라는 미친 속도로 날아와 이제 막 형태를 잡아가던 푸시케의 옆구리를 그대로 사정없이 받아버린 겁니다. 쿵! 그 충격은 우주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파트리크 미셸 박사의 충돌 모형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수차례 연속으로 일어난 연쇄 대충돌이었죠. 이 끔찍한 연쇄 폭발 속에서 푸시케가 수억 년 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두꺼운 암석 지각과 겉면의 멘틀 껍질이 산산조각 나며 우주 사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마치 과일의 단단한 껍질과 상큼한 과육을 칼로 모조리 깎아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충돌이 끝났을 때
식어버린 암석 쓰레기 먼지구름 사이로 유유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모든 겉껍질을 빼앗긴 채 행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던 트라우마와 상처로 가득 찬 헐벗은 금속 핵이었습니다. 그렇게 45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겉껍질을 모조리 잃어버린 이 불쌍한 행성의 시체는 차가운 우주 암흑 속을 홀로 외롭게 떠돌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가슴이 턱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밤하늘에서 바라보던 16푸시케는 단순한 쇳덩어리 소행성이 아니었습니다. 행성이 되지 못하고 우주의 폭력 앞에 도륙당한 불쌍한 태아 행성에 노출된 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물리학자들은 훨씬 더 섬뜩하고 기괴한 질문 하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던 45억 년 전, 과연 푸시케만 이런 충돌을 겪었을까요? 만약 그때 그 미친 연쇄 충돌의 방향이 아주 살짝만 틀어졌다면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역시 겉껍질이 몽땅 날아가 버린 채 저 멀리 암흑 속을 떠도는 차가운 쇳덩어리 시체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소름 돋는 의문이 말입니다. 지구 속 가장 깊은 곳, 우리 발밑뒤 900km 아래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인류가 우주로 400km 떨어진 달까지 다녀왔고 수억 킬로미터 너머의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 흙을 파내고 있으니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속살쯤은 훤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게 땅을 파내려갔던 무모한 도전, 옛 소련이 수행했던 콜라 슈퍼딥 보호홀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당시 인류 최고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무려 20년 동안 땅구멍을 파들어갔지만 겨우 깊이 262m, 약 12.2km에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지구 반지름인 371km에 비하면 겨우 전체 깊이의 0.2%. 비유하자면 사과 껍질의 솜털 하나조차 제대로 뚫지 못하고 굴복해버린 셈입니다. 왜 뚫지 못했을까요? 더 파고 내려갈수록 내부 온도가 미친 듯이 치솟아 섭씨 180도를 넘어섰고 드릴머리가 마치 엿가락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지구 중심부 핵의 상태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는 섭씨 0도, 압력은 지표면의 무려 360만 배에 달하는 360기가파스칼. 이 충격적인 환경에서는 인류가 만든 그 어떤 첨단 소재나 금속 장비도 들어가는 즉시 먼지처럼 찌그러지고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앞으로 수만 년 동안 단 1mm의 지구 핵시편조차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볼 수 없다는 절망적인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미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구 내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불타오르는 행성의 심장 핵이 우주 저 멀리 차가운 암흑 속에서 아무런 껍질도 쓰지 않은 채 완벽하게 헐벗은 상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16푸시케는 단순히 우주에 떠다니는 금속 돌멩이가 아닙니다. 45억 년 전 거대한 충돌 때문에 외투를 모조리 빼앗겨버린 우주 공간에 홀로 노출된 행성의 핵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가 지구 속 깊은 지옥으로 파들어가는 대신 저 멀리 3억 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푸시케를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이 태어나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심장부의 비밀을 실시간으로 직관하게 되는 셈이죠. 이건 마치 평생 절대로 쪼개볼 수 없었던 단단한 보물상자의 내부 구조를 상자 대신 뚜껑이 날아가 내부가 훤히 드러난 옆집의 똑같은 보물상자를 통해 엿보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훨씬 더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만약 저 푸시케라는 쇳덩어리 핵을 가까이서 조사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 핵의 구성 성분이나 물리적 법칙과 완전히 딴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구 내부 구조, 대륙 이동설, 그리고 지구의 지진학적 데이터들이 전부 완벽한 환상이자 오류였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시한폭탄 위에 살면서 그 속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잠시 물리학의 거장 리처드 파인만의 유명한 사고방식, 즉 파인만 싱킹 루프로 돌아가 봅시다. 파인만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럴싸한 이론에 속지 마라. 스스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데이터로 하나씩 찢어발겨 검증해라.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시케는 헐벗은 행성의 금속 핵이다. 라는 매혹적인 가설이 나오자마자 과학계는 곧바로 파인만식 검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저 녀석이 단단하고 빽빽한 100% 순수 강철 심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관찰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2010년대 후반 스피처 우주망원경과 밀리미터파 관측 데이터는 푸시케의 밀도를 재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밀도가 생각보다 낮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3.4에서 4.1g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단단한 순수 니켈, 철 덩어리라면 밀도가 최소 7.8g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과학자들은 세 가지 가설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가설 A, 푸시케는 금속 핵이 아니라 그저 철분 성분이 조금 섞인 흔한 돌멩이 소행성이다. 가설 B, 푸시케는 순수 금속 핵이 맞지만 내부가 수많은 충돌로 인해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금속 자갈더미 상태다. 가설 C, 푸시케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형태의 금속 화산 폭발을 겪은 이질적인 천체다. 이 혼란스러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여성 과학자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바로 나사 푸시케 탐사 미션의 총괄 책임자이자 애리조나 주립대의 저명한 지구물리학자 린디 엘킨스 탄톤 박사입니다. 엘킨스 탄톤 박사는 방방곡곡의 연구진과 함께 정밀한 컴퓨터 물리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만약 45억 년 전 원시 행성의 겉껍질이 날아가고 액체 상태의 금속 핵만 남았다면 그 용암 같은 금속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 때문에 내부에 거대한 동굴과 공극 빈자리 생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죠. 마치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푸석푸석한 현무암 구멍을 만드는 것처럼 푸시케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린 거대한 금속 보물 상자일 확률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나사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이 우레와 같은 굉음을 뿜어냈습니다. 그 끝에는 린디 엘킨스, 탄톤 박사 팀이 제작한 12억 달러짜리 푸시케 탐사선이 탑재되어 있었죠. 이 탐사선에는 기름을 태우는 일반 로켓 엔진이 아니라 푸른색 전자기장을 뿜어내는 홀 효과 추진기라는 첨단 이온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얻은 전기로 크세논 가스를 이온화시켜 3억 7, 0만 킬로미터 떨어진 암흑 속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쉬지 않고 날아가는 기술입니다. 탐사선은 36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비행을 거쳐 마침내 푸시케의 궤도에 진입해 궤도를 돌며 렌즈를 밀착시킬 예정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껍질을 까보지 못한 거대한 우주의 사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직접 사과를 잘라볼 수 없으니 우주가 대신 껍질을 깨끗하게 깎아놓은 씨앗을 향해 정교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날려보낸 셈이죠. 하지만 파인만이 말했듯 진짜 과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탐사선이 푸시케 바로 앞까지 날아가 찍어보낸 첫 번째 고해상도 사진 속에 우리가 세운 가설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무언가가 찍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차가운 금속 표면 위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주의 또 다른 기형적 실체가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있잖아 친구야. 잠시 숨 좀 돌리고 우리 아주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해보자고. 솔직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밥 먹고 스마트폰 보고 밤에 잠드는 일상 속에서 지구 자장이나 자기장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나랑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잖아? 아니, 지구 속에 철이 들어있든
쇳덩어리가 돌고 있든 내 통장 잔고나 내일 점심 메뉴랑 뭔 상관인데 하면서 말이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무사히 숨을 쉬고 핸드폰 액정을 터치하고 따뜻한 방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 발밑 깊은 곳에서 사정없이 요동치고 있는 그 액체 쇳물 덕분이라는 사실이야. 우리가 사는 지구 내부의 외핵은 온도가 무려 섭씨 0도가 넘는 뜨거운 액체 철과 니켈로 가득 차 있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할 때 이 미친 듯이 뜨거운 쇳물 바다가 안에서 용트림을 하며 거대하게 회전하거든. 물리학에서는 이걸 다이내모 효과라고 불러. 쉽게 말해 지구 속 깊은 곳에 거대한 우주 발전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 발전기가 뿜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보호막. 그게 바로 지구 자기장이야. 만약 이 보호막이 단 1초라도 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태양은 매 순간 시속 500, 0km, 초속 400km라는 미친 속도로 치명적인 방사능 방사선 입자 폭풍, 즉 태양풍을 지구를 향해 쏟아붓고 있거든. 지구 자기장은 이 살인적인 우주 방사선을 튕겨내는 거대한 갑옷인 셈이지. 멀리 갈 것도 없어. 옆 동네 화성 마스를 한번 봐봐. 화성도 40억 년 전에는 지금의 지구처럼 푸른 바다와 두꺼운 대기가 있고 생명체가 살기 딱 좋은 천국이었어. 그런데 화성의 크기가 지구보다 작다 보니까 내부 핵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차갑게 식어버린 거야. 핵이 식어서 굳어버리자 발전기가 멈췄고 자기장 갑옷이 한순간에 사라졌지. 그 결과 태양풍이 화성의 대기를 싹 다 핥아서 우주 밖으로 날려버렸고 바다는 모조리 증발해 지금 우리가 보는 차갑고 붉은 죽음의 폐허가 되어버린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진짜 소름 끼치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 45억 년 전 화성 크기만 한 원시 행성이었던 16 푸시케도 겉껍질이 날아가기 전에는 뜨겁게 불타오르며 거대한 자기장을 뿜어내던 살아있는 행성이었을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모든 껍질을 빼앗긴 채 차갑게 식어버린 저 금속 시체 속에 45억 년 전 그 행성이 뿜어내던 화석화된 옛 자기장의 흔적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을까? 나사의 푸시케 탐사선에는 아주 정교한 자기장 측정기가 탑재되어 있어. 만약 탐사선이 푸시케에 도착해서 그 표면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자기장의 지도, 즉 자기적 화석을 관측해낸다면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행성의 자기장 발전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가는가에 대한 완벽한 생체 해부 도면을 얻게 되는 거야. 이건 단순히 옛날 옛적 우주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우리 지구의 핵이 먼 훗날 언제 어떻게 동력을 잃고 화성처럼 차가운 시체로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미래 예보 시계를 얻게 되는 셈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만약 탐사선이 푸시케에 바짝 다가가 자기장을 측정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고대 자기장의 흔적이 아니라 도저히 자연적인 천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정교한 파동이 잡힌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유명한 과학자이자 우주론의 위대한 대중화가였던 칼 세이건은 1990년 지구에서 무려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변방을 지나던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돌려 우리 지구가 찍힌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사진 말입니다. 그 픽셀 하나조차 되지 않는 희미한 점을 바라보며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죠. 저 작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며 저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바로 저 빛 한 줄기 속에 얹혀있는 작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16 푸시케 이야기를 들으며 $100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눈이 휘둥그레졌던 우리 자신을 잠시 뒤돌아봅시다. 인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통장 속 숫자 몇 개에 울고 웃고 땅 몇 평을 더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벌이며 금과 돈이라는 가상의 약속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거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지름 226km짜리 금속 덩어리 하나가 품고 있는 귀금속의 가치가 지구 전체의 모든 자산을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가 온 삶을 바쳐 아웅다웅 싸우며 모으려는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저 차가운 우주 암흑 속에서는 그저 흔디흔한 우주 자갈이나 금속 먼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거대하고도 아픈 지적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표면 두께 겨우 몇 킬로미터라는 얇디 얇은 산소 보호막 속에 갇혀 발밑 900킬로미터 아래에는 태양 표면만큼 불타오르는 미친 용암과 쇳물이 끓어오르고 있고 머리 위로는 살인적인 우주 방사선 폭풍이 매초 수만 킬로미터 속도로 지나가는 격렬한 우주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속 내부의 발전기가 아주 살짝만 흔들려도 혹은 저 우주 너머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운석 하나가 지구의 옆구리를 살짝만 긁고 지나가도 지상에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문명, 도시, 그리고 80억 인류의 모든 희로애락은 하루아침에 푸시케의 표면처럼 헐벗은 먼지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우주가 허락한 극히 짧은 순간 동안 태양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잠시 인간이라는 형상을 하고 피어난 지극히 약하고 기적적인 존재일 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무자비한 거대함 앞에서 우리는 결코 열등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름 226km짜리 저 거대한 강철 괴물은 45억 년 동안 그저 차가운 암흑 속을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돌고 있을 뿐입니다. 저 소행성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겉껍질을 잃어버렸는지, 자신이 얼마짜리 가치를 지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행성보다 1억 배는 작고 무력한 지구 위의 이 작은 생명체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부수고 12억 달러짜리 탐사선을 만들어 3억 7, 0만 킬로미터 너머의 암흑 속으로 날려보내며 저 미지의 괴물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그렇게 상처 입은 채 홀로 떠돌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가 우주 비행선을 쏘아 올리는 진짜 이유는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통장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어둠 앞에서 스스로의 자금을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 나가는 그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탐구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긴 우주적 여행의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탐사선이 푸시케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마침내 도달해 그 불타버린 심장의 진실을 들추어내는 그 순간, 그곳에서 발견될 진짜 유산은 과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 경제를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도 있고 단 1g의 금속조차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나사는 왜 무려 12억 달러를 들여 저 16푸시케로 날아간 것일까? 이제 그 진짜 이유가 가슴속 깊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푸시케로 향하는 진짜 이유는 저 소행성을 채굴해 금이나 백금을 지구로 파내어 부자가 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황금, 돈, 귀금속 따위는 자본주의라는 가상의 시스템이 인간의 욕망 위에 더 씌운 헛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백경달러라는 미친 수치는 인간의 돈놀이가 만들어낸 자극적인 숫자의 유희일 뿐이죠. 우리가 3억 7, 0만 킬로미터라는 아득한 우주 암흑을 뚫고 푸시케의 차가운 금속 살결에 다가가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빼앗긴 기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액 속에서 붉은 산소를 운반하고 있는 피 속의 철 이온들, 당신의 단단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칼슘과 세포를 구성하는 수많은 중금속 원자들. 이 모든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태양계가 막 태어나던 그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시대에 푸시케와 같은 수많은 원시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고 부서지고 그 뜨거운 핵코올이 우주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진 그 뜨거운 금속 먼지와 별들의 잔해가 뭉쳐져 먼 훗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푸른 지구가 되었고 마침내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당신이라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저 멀리 암흑 속을 홀로 떠돌고 있는 차가운 금속 괴물 16푸시케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의 기원이자 태초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푸시케의 표면에 렌즈를 밀착시키고 그 표면에 긁힌 상처와 금속결을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외계 소행성을 탐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45억 년 전 지구가 어떻게 자신의 속살에 뜨거운 금속 심장을 품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장이라는 거대한 갑옷을 입고 살아있는 천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옆 동네 화성과 푸시케는 헐벗은 시체로 남아버렸는지를 밝혀내는 지구 생명의 잃어버린 자서전을 읽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린디 엘킨스, 탄톤 박사는 이 위대한 탐사를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슴을 울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푸시케로 가는 이유는 자원을 탐욕스럽게 긁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갑니다. 보물은 금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얻게 될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금과 돈, 그리고 모든 재화는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하거나 전쟁과 재앙으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고통스러운 탐구를 통해 우주로부터 쟁취해낸 과학적 진실과 인간의 지식만큼은 단 한 번도 퇴보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푸시케에서 가져올 진짜 유산은 $100라는 가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작은 종이 우주의 거대한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원을 향해 영혼을 확장해 나갔다는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지식의 자산인 것이죠. 우리는 황금을 사냥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사냥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진실의 탐험 속에서 우리 인류가 깨닫게 될 마지막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차가운 우주 암흑 속에서 조용히 들려올 탐사선의 첫 번째 신호를 상상해 봅니다. 3억 7, 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작은 탐사선이 마침내 지름 226km짜리 금속 거인 16푸시케의 궤도에 부드럽게 안착하고 렌즈 덮개를 열어 그 표면을 찍은 최초의 고해상도 사진을 지구로 쏘아 올릴 그 순간을 말이죠. 그 사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미세 운석들에 맞아 패인 수천 개의 웅덩이, 용암처럼 뿜어져 나왔다. 식어버린 기괴한 금속 줄기들, 혹은 우리가 세웠던 모든 물리학 방정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두커니 서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의 형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인류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인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밑에 깔린 지구의 땅바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무심하게 밟고 지나가는 이 땅 밑 깊은 곳에 저 멀리 외로운 우주 한복판에 헐벗은 채 떠있는 푸시케와 똑같이 불타오르는 금속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지구조차 사실은 45억 년 전 참혹하게 쪼개지고 짓눌린 우주 파편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적인 우주의 생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채우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아직 인간의 짧은 지혜로 풀어내지 못한 거대한 우주적 비밀들로 가득 차 있는 도서관입니다. 16푸시케는 그 수억 권의 비밀책들 중 태초의 행성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어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가장 아프고 단단한 강철로 된 책일 뿐이죠. 우리는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 정말로 저 소행성으로 날아가 금속을 채굴하고 우주 도시를 건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백 년 후의 후손들이 푸시케의 강철 표면에 발을 딛게 되더라도 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실은 그곳에 묻혀있는 금속의 양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45억 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넘어 보잘것없는 작은 푸른 점 위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생명체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 저 차가운 금속 심장을 향해 손을 뻗었던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의 순간을 기억하겠죠.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창문을 열고 밤하늘 한 구석, 화성과 목성 사이의 차가운 암흑을 조용히 바라보아 보세요. 어쩌면 저 멀리 3억 7, 0만 킬로미터 너머의 어둠 속에서 헐벗은 채 홀로 외롭게 떠돌고 있는 그 불쌍하고 거대한 태초의 심장이 지구라는 작은 고향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조용히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아직도 내가 $100짜리 쇳덩어리로 보이느냐? 아니면 마침내 너희 자신의 참모습이 보이느냐?